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국 미션단이 연례협의 결과 자료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경상수지나 통화의 불균형도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보는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우선 누가 관세를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경상수지의 불균형과 통화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 등이 밸류업 정책 지원을 위해 조성한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가 오는 21일부터 투자를 개시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펀드 역시 이르면 연내에 추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억 3천만 원 선에 근접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에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상장 예정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상품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상승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고 와야겠죠. 이 간밤 뉴욕 증시 러우 전쟁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확전을 좀 자제해가는 모습 보이면서 장 막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가 이 기대감에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었죠. 덕분에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견인을 해줬고요. 다우만이 좀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가운데 비트코인은 간밤 9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6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양자 컴퓨팅계의 슈퍼루키죠. 이 아이온큐가요 10% 이상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의 양자 처리 장치 플랫폼인 이 쿠다 Q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을 시연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이 덕분에 우리 시장도 따라서 오늘 양자 암호 기술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AI 의료 진단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죠. 어제 오후장부터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의료 AI 강한 불 내뿜고 있고요. 또 오후장 들면서 이 식량, 곡물, 사료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59% 장 초반의 이 상승세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4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외국인이 나홀로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0.49%. 오전장에서는 이 등락을 보였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양전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689선 지나서 690선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입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강합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1,30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네요. 참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그 장세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해가고 있는 지수 상황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내 종목 언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 오늘도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달 들어서 이번 달도 아니죠. 사실 하반기 내내 좀 IPO 잔혹사라고 불릴 만큼 새내 기주들이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슈퍼루키가 하나 등장을 해줬죠. 이 네. 위츠. 지금 이 시각 공모가 대비 230% 폭등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전력 전송 솔루션 업체라고 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장을 좀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현재 이제 일봉 상황은 이러하고요. 네, 하나밖에 없죠. 분봉 상황 보시면 좀 오히려 나은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시원하게. 오늘 이 종목은 최고가 자리가 25,600원까지 올라갑니다. 25,600원까지 올라가고요. 오늘 장중에는 23,850원까지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 가족방에서도 좀 공략을 좀 해봤었던 그런 좀 종목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주면서 좋은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좀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지금 순간에 라인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은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우선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고 대응하시고요. 아침부터 따라서 대응하셨던 분들 수익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시장이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새벽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좋은 방향성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엔비디아의 상승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그런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직 국내 증시에서의 이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외인들이 현재 계속적인 매도 상황입니다. 1,000억 원대 오늘 또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3,000억 원대 매도였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직은 전혀 도와주진 않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잡히고 있어서 이에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좀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외인의 매도 물량 때문에 힘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름의 주주 환원책처럼 10조 자사주 매입을 꺼내들었잖아요. 근데 현대 측에서도 모습이 나와줍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그룹 내에서도 방향성 자체가 주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방향을 잡고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 자리에서 약간은 조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재미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꾸준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인 매도가 9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이 수매도 규모가 벌써 누적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기금 쪽에서 좀 수급이 보충이 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렸을지 오늘은 좀 엔터 관련된 테마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 이 식량자원, 오징어 게임 2 그리고 로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지 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이 공습이 현실화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식량과 자원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죠.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12월에 베일을 벗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이 지난 18일에는요. 넷플릭스 사상 최초로 이 국제 쇼케이스가 개최가 됐고요. 또 성황리에 마무리가 잘 됐는데요. 여기에 또 호재가 하나 또 들려왔죠.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가 빌보드 글로벌 순위 4주 연속 1위를 차지를 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이 엔터 업계 꿈틀대고 있는데요. 내년 들어서는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인 만큼 저희 살펴봐야 될 종목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특히 좀 집중해서 보시나요? 네, 우선은 하나씩 볼 건데요. 식량자원 쪽부터 볼게요. 자, 오늘 약간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반등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에 따른 핵 얘기 자꾸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쪽으로 미사일 그냥 장거리 미사일 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시끄럽다 보니 식량 자원 쪽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보면은 한 10%가량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8%대, 그리고 팜스코는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약간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상한가 근처의 움직임을 현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종목들이요, 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팜스코 같은 경우는 차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펼쳐보자면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뭐 근처나 들어갔다가 2,800원 위로의 움직임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식량자원 쪽으로는 팜스코가 유일하게 오늘 가장 핫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은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이정재 배우님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이 이제 오너 쪽이 다 이정재 배우가 정우성 배우님이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로서 엮여서 오늘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12월에 오징어 게임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열게 되겠죠. 제작비가 1,000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그래서 9%까지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관련주로서 오늘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의 차트 흐름은 돌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이쁘게 돌리는 모습인데요. 엔터주들이 조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많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만 움직임이 있다 보니 대장격은 레몽레인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들러리를 서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레몽레인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정도만 보셔라.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로제 아이돌 멤버신 로제가 아파트가 지금 대박 히트를 치고 있는데 신곡 발표가 있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신곡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나 틱톡이나 등등 해가지고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1분짜리 쇼츠. 그냥 쇼츠만 넘기면 죄다 아파트 음악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은 인기가 끄는 것 같은데요. 신곡 발표도 아마 나오게 되니까 신곡도 또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가 오늘도 꽉 차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급등이 나왔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신곡 이슈에 따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반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YG 엔터도 요즘에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이쁘게 잘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꾸준하게 상승 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특별하게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좀 제한적이 없습니다. 좀 제한적이 없고요. 뭐 특정 종목 개별 장세예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은 위츠. 이 종목이 오늘의 모든 시장의 자금을 끌어당겨주고 있네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8,600만 주입니다. 2만 원이고요. 자,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테마가 뭐 많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빠르게 2,500포인트와 700포인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장이고요. 내일도 좋은 테마들 또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빌보드 차트에서 정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로제 아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로제 아파트처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상승 가도를 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그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은 역시나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다소 좀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1.58%, 삼성전자는 반대로 약간 1% 정도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LG엔솔도 무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가 오늘 눈에 갑자기 들어오네요. 3.7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98,900원 선, 99,0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현대차에 비해서 좀 기아가 좀 더 강한 불 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아가 강한 불을 뿜는 이유는 이따 추천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매수 못할 것 같은데 아이씨 이거 난감하네. 자 일단은 뭐 시장 얘기 좀 드려보죠. 아침에 기아 움직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요. 많이 올라가네요. 자 우선 시장은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에요. 상승을 좀 주다가 약간 좀 밀려 내려오는 3거래일째 음봉 상황입니다. 음봉이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곧 돌리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닉스가 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 그림을 좀 튀어나갈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은 멈춘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상당히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정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오늘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확실히 하락을 좀 멈췄다고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상승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던 그대로거든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 밑꼬리 크게 달면서 좀 올라올 때 이거 조금 뭐 미국 측에서 공화당 트럼프 진영 쪽에서 이 IRA 법안 폐지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조금 하더라도 축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밑꼬리 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거 뭐 올라올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는데 상거래일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방향상 2차전지주들은 확실히 좀 바닥이 지금 된 것 같아요. 폐기가 이슈가 되면서 떨어졌는데 그다음 모원 이슈가 나온들 이것만큼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한적일 겁니다. 하락은. 오히려 상승 분위기나 횡보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2차전지주들은 걱정보다는 이제 됐구나 판단하시고 여유롭게 좀 지금부터는 보시거나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좀 이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조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금 가지고 나오고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요. 아마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죄다 좀 잘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도 주가의 추이상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차 말씀드릴 때 확실한 자리는 약 한 22만 원짜리 안착이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또 코앞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만 잘 올라와 준다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장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안 빠지면 돼요. 네, 근데 현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뉴욕 증시도 그러하고 뭔가 좀 이게 하락 쪽에 갑자기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오히려 리스크라 표현할 정도로 좀 시끄럽다. 공화당 내에서도 서로 일론 머스크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잖아요. 트러블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큰 걱정보다는 약간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초창기에 빠르게 안정될 거고 시장 상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요. IRA 죄송합니다. 폐기가 되더라도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현대차, 기아는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NC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던 두 종목 대한항공 꾸준하게 보셔도 되고 대한항공이 아니면은 아시아나항공 보세요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네요. 자,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수요일 날 좋은 시장인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내 종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곧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 샵 0082번을 참고하셔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빠짐없이 꼭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디어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피플바이오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치매 치료제가 또 갑자기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5,610원에 30% 말씀 주셨는데요. 피플바이오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피플바이오 1.6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오늘은 3,6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치매 치료제 테마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참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봐볼까요? 네. 이거. 자, 우선 매수가는 여기신데요. 보이는 라인 하나만 그어보겠습니다. 얼추 이 정도 될까? 제가 라인을 6,000원 라인인데요. 6,000원 라인을 잡고 여기나 뭐 나름의 이제 꼭지 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기 확대 좀 해볼까요? 터치했던 이런 자리도 좀 있고요. 횡보하다가 깬 자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완벽히 6,000원 자리는 아니지만 6,000원 근처 자리 있죠. 5,500원부터 해서 6,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이게 그 걸림돌이 되는 자리들이 많이 나와요. 5,500원, 6,000원, 6,500원 사이 정도? 여기 계속 보여요. 여기. 되게 애매한 그런 자리예요. 이게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말이나 최근에 이제 급등에 사셨다면은 굉장히 좀 미스 매수가 됐어요. 그럼 지금 자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주기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이슈가 뭔가 터지면서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매수가 근처 자리 맞고 또 떨어질 거예요. 한 5,500원 선에서 6,500원 사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슈를 받으면 한 번은 갈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긴 해서 기다려는 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 되게 어려워졌는데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오고 거래 붙으면서 가다가 못 갔죠? 여기 5개월가량 이렇게 횡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래가 다시 터져줬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 기간 자체가 이제 5개월인데, 여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파하려면,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이 거래량 자체가 나와줘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조금은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내려놓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좀 크게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부터 혹시라도 이게 뭐 10월 말에 사셨다면 꼭 사시기 전에 이런 라인을 하나 긋고 보세요. 어떤 라인이냐면 전에 차트에서의 바닥 라인들, 바닥이나 이렇게 횡보했던 라인들 있잖아요. 그 근처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가능한 한 덤비시면 안 돼요. 근데 아마 여기 짧게 보고 여기 보고 대응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바로 팔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다 대응이. 네, 그래서 우선 홀딩해 보시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스크의 픽이죠. 의료 AI주인 뷰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주들 차트들이 대체로 바닥 짚고 돌려 세우고 있는데요. 뷰노만큼은 좀 1.59% 현재 하락불 켜면서 주가가 27,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뷰노만 좀 흐름이 아쉬운데요. 지금 시각 셀바스 헬스케어는 13%, 쓰리빌리언은 얼마 전에 상장하긴 했지만 13% 이렇게 나오는데 뷰노만 좀 지지부진한 이유 뭘까요? 네, 흉부 엑스레이 AI FDA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반등이 있었고요. 어제도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추천이 나갔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밴드 들어와 보시면은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밀렸지만은 아직은 죽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이게 매수가가 우선은 요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매수가가 오르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의 이 종목이 여기 정도 자리, 제가 박스 하나를 쳤는데 여기 박스 자리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아마 투자하신 우리 시청자님도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뷰노는 우선은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래가 살짝 붙으면서 갔지만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게 아쉽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매물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주면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슈 받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홀딩을 하시고 돌려 세울 때는 우선은 갈 땐 37,000~38,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은 한 10% 이상은 우선은 보고 버텨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셨다가 수익 보고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컴투스 홀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현재 0.4%가량 올라서면서 25,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보니까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거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보자면 요즘에 그래도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괜찮게 봐요. 게임주들 전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좀 나고 있어서 괜찮게 보고 있어요. 바닥도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단가는 우선 좀 많이 높긴 하시지만 충분히 그래도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큰 차트 열어보자면은 한참 나름 바닥에서 매수하셨던 거예요. 돌릴 때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좀 못 갔던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비중이 조금 낮으세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유가 되신다면 단가를 좀 낮추면서 지금은 매수를 더 하시면서 낮추셔야 돼요. 매수하신 만큼 매수가 들어가시면 좋긴 하겠는데 그럼 단가가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3만 원대 중반까지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낮추시고요. 그리고 35,000원 정도가 또 이게 저항 구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려면은 이거 낮춰주셔야 돼요.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타기, 흔히 얘기하는 물타기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테니까 대응하시고 35,000원 3만 원 중반대 넘어갈 때 그때 맞춰가지고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우선 시간은 이거 그대로 갖고 계시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낮추시면은 그래도 내년 초 상반기 안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화 엔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000원에 10%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시각 한화 엔진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한화 엔진 어제 또 조선업이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2.49% 원래도 잘 가고 있었지만요. 이 수주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현재 이 시각 16,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한화 엔진. 수익 구간이시네요. 전문가님 또 요새 K 엔진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상황은 한 바퀴 이슈가 돌았어요. 한 바퀴 이슈가 돌아서 조선업황 전체가 긍정적으로 상승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제 테마성 이슈에 따른 상승 부분은 조금 이제 한 번은 끝이 났고 한두 번은 더 그 영향은 줄 거예요. 트럼프 집권 시기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화 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되는데 현 시점부터 한 번 나온 거니까 이미 바라야 되는데
이게 2차 상승으로 나오려면 신고가 패턴으로 좀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맞고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졌다가 올리기를 계속 반복이야. 예. 저도 이게 되게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딱 그 가운데 멈춰 있는 듯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이슈와 미국발 이슈를 가지고 긍정적인 이슈들과 함께 또 그 반면은 뭐다? 불안한 시장에 따른 건데, 근데 사실 불안한 시장 자체가 좀 걷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근데 만약 급하게 깨지면서 일봉상으로 21선 이탈 부분이 좀 과하게 나온다 싶으면 가격적으로는 15,000원입니다. 그때는 꼭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은 취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버티면서 가준다면은 신고가 보시고 2만 원 근처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다음으로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과 차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현재 현대바이오입니다. 0.99%가량 올라가면서 14,290원.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다가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이 유상증자 배정 소식의 연중 최저가를 얼마 전에 기록을 해줬어요. 총 948억 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봐주셔야겠습니다. 네. 11월 15일 날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왔었으니까 월요일 날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날 10%대까지 하락이 마감이 됐는데 유상증자 내용을 좀 잠깐 봐드리자면 무슨 매수가는 18,200원이세요. 자, 요걸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디 보자. 우선은 그 기준일부터 하나씩 봐야 돼요. 총 금액은 어이구야 많네요. 네, 엄청나게 많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액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11,560원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봤을 때 한참 아래에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보통은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보통 좀 진행이 좀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한 주당 배정 주식 수는 2주, 0.2이기 때문에 한 주당 2주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날짜가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으시려면은 12월 18일 거래일 기준으로 이 거래일 전에 주식이 있으셔야지만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력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12월 18일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18일은 수요일이니까 12월 1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 두셔야지만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비율 자체가 한 주당 2주이고요. 단가 자체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 우선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있다가 유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주가 상황상 한동안은 14,000원대 부근이거나 13,000원대 부근, 14,000원 부근의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올 거고, 그리고 12월 16일까지 매수하셔야 되는데 단가가 우선 보니까 18,200원이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시려면 유상증자까지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물량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1,000원대 물량을 받게 되시면은 단가가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되시겠죠. 물론 높으시겠지만.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요. 12월 16일까지 하셔가지고 천천히 주가가 조정이 나오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마다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요. 단가를 최대한 낮춰주셔야 됩니다. 다만 낮추신다면은 좀 할 거예요. 16,000원대까지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20% 받으시게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한 14,000원 후반이나 15,000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유상증자 받고 나면은 언제가 날짜가 되냐면 시간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청약은 내년 2월 5일이고요. 만비빌은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월 27일입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2월 27일이에요. 내년. 그 이틀 전부터 이제 뭐 권리 구매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1대 2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를 흔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버텨내시고요. 유증 끝나고 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3, 4개월 뒤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날짜상으로는 또 언제가 되냐면은 5월, 6월쯤 될 거예요. 예. 전략을 좀 길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단가를 지금부터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시고 12월 16일까지 낮추시면서 유증을 받아내시고 유증 받을 돈을 준비를 또 하셔야겠죠. 우선 어떻게 합니까? 16일까지 사두시고 그 다음날 파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유증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나중에 뭐 신주 매매 하시던가 오른트 하시던가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바이오 상황으로는 제 판단은 내년 6월까지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해 주셔야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나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는 현 상황에서 지금 뭐 유증을 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이슈 자체를 막 꺼낼 그런 타이밍은 아니죠. 유증을 다 끝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증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뉴스를 내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습니다. 왜? 청약을 잘 받아야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넣고 그러니까 주가가 좋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돈을 넣고 그 회사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일 정도 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전부터 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내려갈 때마다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한 6월까지 보고 대응하셔야지만 이거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유증 터지면 그래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차분하게 보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주세요. 다음으로 후성 들어와 있습니다. 9,778원.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시네요. 23%의 비중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시각 후성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겪어온 후성입니다. 6.21%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 나오고 있고요. 5,5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좀 5일선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별다른 이슈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좀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단가는 우선은 9,778원이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꾸준하게 좀 낮춰주셨던 것 같은데요. 뭐 유상증자도 이전에 있었고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는데 우선은 현재 주가는 그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그 쌍바닥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코로나 때 바닥입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다 그렇죠. 뭐 2000년지 소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뭐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현재 그리고 관련 업종 내의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요. 앞으로 지금보다 나쁠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꾸준하게 대응을 해 오셨지만 단가를 낮춰주셨지만 그래도 높으신 거는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후성이 어디 안 갈 겁니다. 실적이 조금 답답해지지만 적자폭을 좀 올해는 줄여낼 거고 내년부터는 그 돌려세울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비중은 30%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사시더라도 단가가 그렇게 안 떨어질 건데요. 하지만 기다려보시면은 그간에 노력하셨던 게 단가를 많이 낮추셨잖아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꼬리들 자리들이 여기 위에가 10,000원대 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까지는 이 가격 여기 10,000원 좀 바로 있잖아요. 저희가 한 12,000원 되는 것 같은데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려도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건 버텨내셔야 되고요. 아마 그간에 노력하셨던 단가를 낮추셨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홀딩하시고 버텨내셨다가 한 9,000원 넘어가고 10,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상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좀 의료 AI가 많이 들어오네요. 9,730원 또 10%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고영입니다. 0.94%, 이 상승폭이 다소 조금 아쉽고요. 8,5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동일 업종 대비 보니까요. PBR이 좀 많이 났습니다. 1.79배 정도 나오는데 아까 뷰노 PBR이 62.3배 정도 나오거든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할 그런 여력이 있을까요? 네, 고영도 참 뭐 H뱅 관련으로 엮이고 참 좋은 회사긴 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많이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참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 관리를 회사에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여러 뭐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뭐 고영 뇌수술 의료 로봇, 2대 목동병원 뭐 공급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좋은 기사들 많아요. 그리고 목표가 부분도 뭐 나쁘진 않아요. 증권가에서 내세우는 게.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줄 거고 이게 최근 들어서는 시장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매수하신 가격 보면은 여기 하단 라인 보고 매수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시장 욕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여긴 회복 나옵니다. 나올 거고 다만 중요한 게 이제 10,000원 넘어가고 11,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딱 왔다고 해서 이거 그냥 팔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 갖고 올라가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10,000원 넘어가고 1,500원 넘어가는 거 정도까지 한번 봐보자. 그리고 나서 뭐 11,000원 가는지 여부 체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선은 10,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해 보세요. 연락 주셔도 좋고 지금 상황은 급한 매도보다는 우선은 홀딩하고 있으면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이번 주에 하셨네요. 37,000원이고요. 또 16%의 비중 주셨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한화오션입니다. 1.0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6,650원 선에 거래 중인 한화오션. 이 매수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점점 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 줄 수 있을까요? 네, 37,000원 매수하셨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16%. 이게 그 이슈가 너무 갑자기 붙어가지고 1차 반등 나온 다음에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조선주도 전반으로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고점 자리도 있고 약간 조금 이후에서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기대감이 좀 잡혀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4거래일째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마땅히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늘 하락은 조금 멈추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은 눈에 좀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락 나오고 바로 돌려쳤거든요. 그리고 빠지는 게 이게 애매하게 이게 그냥 버티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정도 차트는. 그래서 아직은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빠르게 한번 돌릴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인 점은 단가가 높으신 편이시라 우선 뭐 급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홀딩하시고 38,000원 넘어갈 가능성을 요소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오늘 저점 자리 있죠? 36,000원짜리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97,400원, 또 7%인데요. 지금 시각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약 3거래일 연속 급락 나오고 있네요. 오늘도 4.21%가량 내리면서 109,200원 선에 거래 중인 펩트론. 전문가님, 좀 비만 치료제가 확실히 요새 힘이 빠졌어요. 네, 좀 재미가 없죠. 이미 이슈가 돌 만큼 다 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중 7%신데요. 이거 10만 원짜리가 바닥 저항 자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여기 자리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만 원짜리까지 기다리셨다 반등 나올 수 있긴 한데 깨면은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반등을 기다려볼 만하긴 한 종목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종목이 좋아요, 원체. 그래서 홀딩 하시는데 10만 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보자. 근데 비중도 작으셔가지고 좀 버텨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만약에 돌려 세우면은 이번에 13만 원 다시 한번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이 텐베거 메이킹 종목을 다시 좀 가져오면서 기대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좀 코스피 시총 상위단 보면서 김이 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때문에 좀 흥이 다 깨졌으니까 책임지세요. 네, 오늘은 종목이 기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차 기아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좀 바닥에서 돌리는 좀 큰 흐름이 나와서 좀 기대를 갖고서 좀 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기아의 추세 상황은 대형 추세는 이런 큰 하단 자리에서 돌리는 걸 좀 기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 내려왔다가 버티다가 올라가는 그림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그게 나와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고요. 기아는 우선은 IRA 법안 폐지 우려는 조금 저는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들이 기아를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연기금이 한 60만 주가량 매수해줬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총 기관이 150만 주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과하긴 하지만 그 물량을 잘 소화를 시켜주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외인들이 오늘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있는 부분, 최근 들어 외인 매수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전 한 달 치러 봤을 때는 10월 말쯤엔 안 좋았지만 11월부터 그래도 매수 우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외인들이요. 네. 그러면서 차트가 천천히 돌려 세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랑 좀 잡아 드릴 건데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선 매수가는 9만 6천 원부터 10만 원 사이 말씀 좀 드릴 겁니다. 너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조정이 나오거나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종목이 올려치면 물론 차트 추이상으로는 큰 구조상의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을 좀 예측해 볼 건데 이게 한 번, 두 번 라인 잡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상승 그림 나왔었고요. 여기서 한번 또 나오는데 이 두 라인을 제가 왜 그냐면 보통 차트 대응할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랑 여기 구간 비슷하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인 반등 패턴을 보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그림은 큰 그림에서 보자면 나름의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파동 이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5파의 큰 파동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우선 1.5표가를 11만 원 잡고 12만 원 잡고 이렇게 구조를 좀 잡아서 제가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 신고가에 대한 그림도 돌파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1만 원 넘어가고 12만 원 넘어간다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목표가 상향을 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현대모비스도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적인 드라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전체가 어떻게든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거 IRA 법안 폐지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하실 게 없어요. 실적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 판매량 증가가 이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반등 주는 포인트 보시고 아마 저는 시간을 좀 두고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웬만하면은 기아는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좀 가더라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겁니다. 올려치다가도 빠질 거 감안하고 대응을 해본다면 손절가는 제가 사실 9만 원짜리를 잡긴 하지만 9만 원짜리 이탈이 나오더라도 사실 그렇게 손절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 하단 자리에서의 횡보하면서 가는 또 매수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9만 원짜리가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진짜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버텨보시기 말씀드릴게요. 이러다가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11만 원, 12만 원 우선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수익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텐베거 메이킹 종목 기아까지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정오의 템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3가지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전쟁 격화 오류 속에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또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식량자원과 오징어 게임 2, 그리고 로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